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입니다. 이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과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석 도의원입니다. 부천시 제6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석 의원입니다. 네, 부천시 제6선거구가 어딘가요? 예, 부천시의 소사구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모두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보름여 동안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별로 올 한 해 동안 경기도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또 정책 집행 과정과 예산 집행 과정은 잘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부터는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도시환경위원회 그 주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어디입니까? 예,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의식주 중에서도 주와 관련된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 생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주택실, 그다음에 생활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환경구, 상하수도나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을 총괄하는 팔당수질 개선본부, 공원정책을 총괄하는 축산산림구 공원녹지과, 그 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 공간환경관리사업소 등이 소관 기관입니다. 이거 보름 안에 이거 참 꼼꼼히 살펴보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짧다면 짧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살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피감기관 가운데 이 경기도 축산산림구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는데 이 경기도 도시공원 그 정책에 뭐 문제가 많습니까? 예,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요즘 도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도시공원을 총괄하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산림구 공원녹지과에 네. 2010년 김문수 도지사 재임 이후에 본 예산회가 도시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단 1원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지난 몇 년 동안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요. 예. 아, 그 이유는 예. 그 본 예산에는 책정해놓지를 않고 예. 도지사께서 시책 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의회에 심의나 이걸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예. 이런 시책 추진비로 31개 시군에 달라는 의원들이 있으면 주고 이런 식으로 일회성, 시혜성으로 주는 식으로 도시공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장기적 또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지역 간 균형 발전도 맞출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시혜성, 일회성 예산으로 시책 추진비로 하지 말고 본 예산에 담아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도시공원 예산을 사용해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이유는 이제 2009년까지는 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공원 정책에 대한 현재 지사의 생각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시책 추진비로 추진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질타를 하셨군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책 추진비를 통해서 달라는 데만 이렇게 좋았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정말 균형적으로 31개 시군이 골고루 이렇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군요. 예,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관리 대책도 좀 말씀하셨던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 우리 경기도 도시공원 놀이터가 총 1,899개소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이제 바닥재 점검을 실시한 놀이터가 1629개소였고요. 약 86%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재 자체를 점검하지 않는 놀이터가 약 270개소가 됐습니다. 약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그 법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는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거나 2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0개소는 아예 하지 않았고 또 39개소는 뭐 중금속, 기생충, 환경 호르몬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나왔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서둘러서 관련 대책들을 경기도에서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놀이터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 경기도인가요?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 공원에 속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의 책임은 일선 시군에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권한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질타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팔당수질 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군요. 예. 여기서 뭐 아주 중요한 점을 언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우리 2003년 현재 경기도 상수도관이 총 27,000km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그 비스페놀 A 성분이라는 도장제가 사용된 상수도관이 약 730km 정도가 사용되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5년 동안 또 737km 중에서 약 403km가 8개 시군에서 시공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환경 호르몬 물질인 비스페놀 A가 비율로는 적지만은 사용되는 것이 나타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 먹는 물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경기도 내에 쓰이고 있는 상수도관 중에 일부분에서는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을 도장제로 사용을 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비스페놀 A라는 게 어떤 물질입니까? 이 물질은 플라스틱을 만들 때 사용되는 환경 호르몬인데요. 주로 좀 생식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젖병이라든가 큰 생수통, 통조림, 캔 음료 등에서 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세제라든가 또는 산성, 고온에서 그 비스페놀 A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넣으면은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좀 녹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상수도관에는 쓰일 수 없는 건가요? 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가 않아 있습니다. 유해성과 관련돼서는요. 그래서 그런 별도의 안전검사 기준이라든지 사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주 작게 사용되어 있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 물질이 들어간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맞는 말씀이신데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야죠. 이게 뭐 환경 호르몬을 유발한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그 행정사무감사 여기서는 그 소위 5대 생활환경 문제 심각성을 이제 지적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수질 관련해서 총에서 11개 분야에서 총 37,000건의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를 지키지 못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검사 결과가 약 2,90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11개 분야 중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이 10% 내외인 분야가 실내 공기질, 하수, 먹는 물, 토양, 폐수 등 5개 분야였습니다. 이것은 이 분야가 오염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이걸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한 10% 내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치를 넘어선 비율이 예. 10%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걸 어떻게 시정해야 됩니까? 예, 우선은 이와 관련된 것은 예산이 좀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경기도민들이 눈에 띄는 전시장 사업, 인기지 사업들은 잘 하는데요. 실생활과 이렇게 중요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투입이 줄어든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내년도 환경국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약 42%를 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삭감했나요? 예. 예. 2013년과 비교했을 때 42%를 줄여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하면서 일부 증액은 시켜놓았습니다만은 이제 예결위를 통해서 좀 더 심의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검사를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시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검사도 더 자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미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네, 다 해당 위반한 건수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다 시정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이제 37,000건의 검사를 시행했다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충분치 않다고 보시는 거죠?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더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대기에 있어서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하게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검사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관련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약 수도권 인구의 80만 명이 폐질환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12조 원 정도 된다는 것이 관련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만으로도요. 예. 그렇군요. 자, 행감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도민들께서 생활환경을 하시는데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늘 안타깝고요. 네. 특히나 경기도 집행부가 재정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의회하고의 상의들을 통해서 좀 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문제라든가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그 점은 참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생활환경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챙기고 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 참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후에 의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요. 전체적인 경기도 예산의 내년도 예산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요. 조례와 그다음에 예산안을 해서 연말까지 해서 내년 경기도 살림살이를 준비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이번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그 문제점들이 있는 곳, 거긴 좀 예산을 좀 더 투입하시기 위해서 또 이번 특위에 상당히 또 애를 쓰셔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경기도민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예, 경기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경기도 의회의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들 살펴봤습니다. 김종석 도의원.